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훈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도 역시 항상 이런 말이에요. 1월달 들어서 계속 변동성이 있는, 그리고 오늘도 역시 또 흔들리는 양세, 이런 표현을 계속 썼는데, 자, 오늘마저도 흔들림 양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만에 뉴욕 증시를 일단 확인해 봤을 때 초반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근데 그 전날 우리나라 시장도 장중에 3%나 변동성이 좀 컸었죠. 네. 일단은 어제 하루만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직까지 주변 눈치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증시, 중국의 증시, 또 뉴욕 증시까지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점에 나온 장중 이야기를 찾아보신다면요. 이 홍콩 증시가 어제 급락한 사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우리 증시가 또 양악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중의 조정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등의 모습들을 좀 찾아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투자 심리는 자구반 때 끌어올리는 모습이 앞으로 좋은 호재가 있다라면은 큰 탄력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작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봐야 되는 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굳건하게 버티는 어떤 힘은 계속 응축이 되어 있다는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01% 정도 오른 1845.5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밀어냈던 중국 쪽에서 호재가 좀 나왔었는데요. 바로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4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출발 시점 중국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상승으로 조금씩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쪽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책, 이 효과가 국내 시장에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역시 같이 앞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개인은 거의 없죠. 거의 포지션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2,254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2,387억 원의 매도입니다.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숨막히는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결국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은 유럽이나 또는 미국계 자금이 아닌 중동 지역에서의, 특히 사우디 쪽에서의 어떤 이제 매도 자금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가 하락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사우디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 부분이 조금씩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된다면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보죠. 자, 삼성전자가 이제 보합권 수준인데요. 아침에는 사실 양시장 모두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폭 다시 한번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합권 수준 전 거래일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전력은 오늘 1.3%대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보합권 수준에서 여전히 움직임 없는 모습.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가 각각 1% 그리고 2% 정도의 소폭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최근에 저점을 찍고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0.2%, 오늘 시장도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현재 38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0.5%대 하락 중, 그리고 네이버가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좀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거래보다 3.16% 하락한 64만 3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LG화학 오늘 무섭게 또 치고 올립니다. 3.7% 정도의 상승. 이게 결국은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 역시도 같이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화학업종이나 종이업종이 올라갈 만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없기 때문에 이 반등, 단기적인 반등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짓는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 현재 2.9%대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0.19%대 플러스 흐름, 그리고 삼성 SDS 1.2% 정도 반등이고요. 기아차가 오늘 0.3% 소폭 하락 중이네요. 그리고 신한지주는 2% 정도 오른 36,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2% 하락 중입니다. 오늘 시장은 롤러코스터라는 표현보다는요, 지금 장중에 등락을 조금씩은 이제 반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거래소 시장 위주로 다시 한번 반등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현재 코스닥 흐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장중 조정에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장중에 이 홍콩 증시에 대한 이야기 발로해서 뉴스가 많이 되었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1% 이상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합권까지 반등이 되어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했을 때 이 660선에 대한 지지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시급한 거는 이 코스닥 심리선을 다시 한번 지켜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675포인트대가 이 그간 1년 동안에 가져왔던 투자 심리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들어왔었다가 오늘은 소폭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15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간이 257억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단기 순환매 수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 대비해서 좀 차별화된 수급이 좀 다른 성격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되시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 순환매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체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최근 한 달여 동안에 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시장의 방어주 역할을 했던 것은 이 제약 바이오, 또 바이오 시밀러 종목군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셀트리온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이 11만 6천 원대 유지하면서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장 초반대 신고가를 기록하기 위한 준비 동작까지 나타나 주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셀트리온 추세가 곧잘 꾸준하게 지속된다면은 계속해서 보유자 안에서는 수익을 키워가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은 좀 더 차후 조정권이 나타났을 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은 시장에 대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이지만은 또 셀트리온의 주가 방향성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달여 동안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관점은 높았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바뀌어가는 시장 안에서는 또 계속해서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변곡 구간은 만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방향성을 띌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컨텐츠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에인과 컴투스가 큰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로에인은 1%대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컴투스는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작 게임에 대한 이벤트로 해서 컴투스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과 같은 장에서 낙폭과대했던 종목군들이 반등하는데, 그래도 추세를 지켜가면서 반등하는 종목군들은 이와 같은 컨텐츠 종목군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기 주도주 찾기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도 역시 이슈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주변의 변수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단기 순환매에 대한 수급 때문에도 시장에 대한 바라보기가 좀 상당히 빠르다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와 같은 시장에서 주요 업종군에 대한 포지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주요 업종에 대한 포지션을 위한 뉴스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는 이 자동차 업종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소비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주요 국가에서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자동차 이 산업 공장을 방문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 산업도 다시 한번 제조업에서 이 소비자 심리 지표까지 다양한 변수를 또 바로 지표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 현대기아차가 중국에 대한 친환경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좋은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 자동차 판매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환경적인 요인들도 많이 심각화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해서 현대기아차가 새롭게 시장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이슈만 보다가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새로운 활로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현대기아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빅베스 효과라든지 턴어라운드까지도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충분히 이와 같은 뉴스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대한 국내 판매량이 좀 저조하고 있고 해외 수입 차량이 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시장에서 좀 어려운 시장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장 크게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 중에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장 크게 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량, 국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해서 시장 선점한다면 다른 이 수입 차량 대비해서 중국 시장 공략 더욱더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또 긍정적인 부분들 체크 포인트로 보았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좋은 이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종목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지 전에 잠깐 한마디 또 말씀드리죠.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이 어렵습니다. 1월달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홀로 시장을 대응하시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장이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혼자서 고민하시고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하고 함께 고민하셔서 좋은 그 방법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 이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에 앞서서 잠시 한번 고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한국정보인증 의뢰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1,300원에 비중 20% 갖고 계십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올해 때부터 해서 다시 한번 개인정보 보안이라든지 이와 같은 정부 규제에 대한 완화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한국정보 인증이 가장 큰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삼성페이 관련된 호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삼성에서 다시 한번 갤럭시 A 시리즈로 해갖고 삼성페이 도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주가에서는 방향성을 크게 띄지 못하겠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저조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1월 달부터 해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매수 관점 유효했지만 오늘과 같은 주가 추이가 조금은 아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한국정보 인증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큰 이유가 발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일정한 시간과 가격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좀 손실폭이 좀 커지고 있는 위치이지만은 아직까지는 기간적으로 좀 참고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을 내려놓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MWC라는 이 모바일 기기에 대한 또 새로운 포럼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점으로 해서 삼성 갤럭시 시리즈 신제품 효과 이것들을 기대한다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회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2월 중순까지는 참아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우선은 매수가 회복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는 13,000원까지 1차적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역시 문자입니다. 이번 종목은 CTC 바이오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18,000원, 비중은 35%입니다. 자, CTC 바이오를 매수하시고 나서 못 팔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자, CTC 바이오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역시 이제 주가가 눌린다고 해서 너무 이제 겁먹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무려 16.7%나 올랐었어요. 그리고 현재 1.81% 정도 지금 가격대 18,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요. 거의 이제 고점 자리에서 그때 한번 제가 아마 상담을 해드렸던 분 같은데요. 일단 욕심을 일단 버리고 지금 일단 기다리셔야 되는 자리가 맞을 것 같아요.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눌리고 있지만요. 이게 오늘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그 CTC 자임이라는 동물 사료용 효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쪽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분명히 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 반짝에 그치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잠정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TC바이오 잠정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수급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지, 현재 외국인화 기관 쪽에서는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신 쪽에서 물량이 좀 들어오네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물량을 좀 팔고 있고, 전반적인 뭐 수급이 오늘은 한 차례 단기적으로 한번 꺾이는 모습도 나타나긴 했었지만요. 지금 일단 수급 종현 자체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건 또 오늘 그동안 매집이 들어오면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량 자체가 빠져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된 물량들이 이동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목표 주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21,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21,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JC 현 시스템 궁금해서요. 네, 자, 매수가구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5,85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12%입니다. 아, 12% 갖고 계세요? 예, 예. 일단 가격대가 오늘 사신 건 아니시죠? 예, 10월 말에 샀습니다. 아,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계셨고, 중간에 매수가까지 도약도 충분히 왔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근데 이 2달여 이상, 거의 3개월 가까이 가까워 계셨는데, 예, 비중을 추가로 더 늘리지는 않으셨어요? 예. 네, 뭐, 좀 아쉽네요. 예. 네. 왜냐면은 이 비중에 좀 미약한 느낌보다는 가격 단가가 좀 아쉬워서 네.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한 이 비중을 늘리셨다면은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는 큰 수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네. 저도 이제 이 제이시언 시스템을 종종 이 방송에서 상담을 해드리면서 네. 꼭 지고 가시라고 얘기를 종종 많이 드렸어요. 네. 네, 왜냐면은,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 과거에 뭐 3D에 관련된 뭐 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걸로 했었지만은, 지금은 예, 예. 드론 관련된 네, 종목으로서 네, 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드론에서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대는 크진 않지만, 이 네. 드론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드론을 사업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호재가 될 거라고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우선은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된 하루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예상컨대 장 후반대까지 종가까지도 상한가에 만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5개밖에 되질 않는데 그중에서 제일 멀쩡한 종목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좀 힘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드론 판매량이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 네. 때문에 이 드론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시언이 소해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요, 다양한 IT 기술이 모두 다 접목된 그런 제품이에요. 단순한 이 스마트 토이처럼 놀이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집약체라고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월 달에 CES 이후부터 해서 판매량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서 올라오다가 이제는 실적으로도 이제 대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해 보면은 1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단기간적으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투기적으로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수익을 좀 챙겨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매수가가 조금은 아쉬워요. 그렇죠? 간당간당 상한가 위치에서 예, 수익되고 예. 있는 점이라서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뭐 6,500원 선까지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6,500원 선에서는 차익 실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예. 만약에 이제 6,500원과 7,000원 사이에서는 차익 실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전 고점이기도 하고 네. 뭐 투기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게 5,000원대 미만에서 갖고 있었다라면은 저는 네.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더 들고 가봤을 거예요. 근데 아하. 이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조금은 너무 아쉬워요. 네. 네. 네, 조금은 너무 많이 아쉽다. 네. 아무튼 좀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단기 차익 실현 자리 좀 찾아보시고요. 차후에 네. 또 1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 등락은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다시 좋은 가격대에 잡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알겠습니다. 손실점을 만회한 자리에서 너무 욕심내지 네.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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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연결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S넥이요. S넷이요?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매수는 9,150원이고 비중은 10%요. 9,150원에 10% 비중이요? 예. 오래되셨나요? 매수하신 지는? 예, 좀 오래됐어요. 그러고는 한 번도 8,000원까지도 안 왔을걸요. 그러세요? 그러면 거의 지난해 한 9월달, 10월달쯤에 매수하셨나 보네요. 자, 그러면, 네, S넷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뉴스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뉴스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제 청로비스, 시스코 시스템즈 신임 CEO가 다음 주에 만나서 추가 사업 협력을 논의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S넷이 한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S넷이 삼성전자하고 바로 시스코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움직임 자체는 별로 없었습니다. 잠깐 반등 주고 나서 이제 밀려버렸죠. 중요한 건 S넷을 갖고 있었을 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어머니? 어머니? 예. 잘 안 들리네, 목소리가 좀 자, 작게 제일 궁금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세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래, 9,200원까지, 9,000, 내 올라올 수 3만원까지 있을까? 올란지 안 올란지요.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사실 S넷은요, 이건 테마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기업의 가치하고는 사실 크게, 관여가 없어요. 왜냐면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9,200원이라고 말씀, 9,200원대까지는요,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기다리면 1년 기다려야 됩니까? 1년, 최소한 1년은 이상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 기다려야 돼요. 네, 그 정도까지 기다리셔야 그럴 돼요. 거면 차라리 손 좀 해야 되겠네, 그죠? 사실 어머니가 투자하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었어요, S넷은.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냥 굳이 손절한다기보다는 1년 반이나 기다려야 된다면 손 좀 하는 게 비중이 많지가 않잖아요, 어머니. 예, 예. 비중이 많지 않은데 그냥 잘라버리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요? 저는 잘라버리긴 낫지요. 차라리, 자, 어머니, 말씀 예. 잘 들으세요. 예. 8,000원대까지만 좀 기다려보시고 그때 파세요. 팔더라도. 그때 팔아요? 네, 8,000원까지만 기다렸다가 예. 8,000원대 파세요, 차라리.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잠깐만 물어볼게요. 오늘요, 정보 인증을 내가 얘기했었는데 그거 상담한다고 안 해주세요 했는데요. 어머니, 정보 인증 손절매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국정보인증. 간단하게 가격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정보인증이요? 예. 네, 간단하게 가격만 말씀드릴게요. 손절가. 손절가는 9,300원입니다. 9,300원이요? 네, 9,300원 손절가로. 9,300원 무조건 팔아야 되네, 그죠? 네, 그때 되면은 종목 그냥 차라리 옮기세요. 움직인다고요? 아시겠죠? 네,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세요. 한국 정보인증도 교체할까요? 그 자리까지 기다리셨다가 깨지면 교체하세요. 만약에 깨지지 않으면 갖고 가시고. 9,300원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상담에는 13,000원까지 얘기를 하길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다음.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네, 코리아나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1,900원에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투자적으로 했을 때 코리아나 좀 매력적인 올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좀 더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면 이와 같은 가격대를 맴돈다면은 비중을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주가 차트를 좀 보면요.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좀 급하게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브레이크 선이 잡혀진다면 특히나 최근에 와서 중저가 화장품에 대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콜마가 좀 턴한다면 이 종목도 곧잘 쉽게 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을 더 모아가자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코리아나 화장품 종목군들에 대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차별화가 나올 것인데 과연 실적이 잘 나오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이 실적이 나오는 국권을 본다면 면세점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코리아나는 이 중저가에서 이 방한하는 중국인에 대한 수혜는 됐지만 면세점에 대한 효과는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달부터 해서 새롭게 면세점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 또 실적에 대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올해부터는 이 코리아나가 중국 현지에서도 이 백화점 시장 진출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실적 턴어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같은 구간이라면은
분할 접근 또 매집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방에 대한 리스크만 관리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매수가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비중을 좀 더 모아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9,700원 선이 중요한 가격대로 보입니다. 일단은 9,7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반등을 보일 거라 생각되고 있고요. 9,700원대를 맴돌다 하더라도 9,500원대까지 리스크를 좀 더 러프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전략과 그리고 비중 전략까지 앞으로 이제 시장에 주목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코리아나는 지고 가서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연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15,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문자입니다. 이번 종목은 한국주철관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 12,3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자, 한국주철관, 파이프를 제조하는 업체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려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횡보하면서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일단 흐름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요. 그동안 강한 어떤 이제 반등 흐름 자체가 이제 지난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한 차례 24,800원까지 올라서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주가의 위치상으로 본다면, 일단 상승의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는 62%, 상승 파동의 62% 지점을 이미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항대를 돌려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제 12,400원 정도 가격대일 거예요. 12,400원 정도 가격대를 일단 먼저 넘어서줘야 한국주철관은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다시 쏠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한국주철관에 대해서 특별한 악재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눌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꺾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이 기업은 꽤 오랜 기간 동안의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대규모 이제 빠지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 이상 위로 올라갔을 때 12,400원 정도 가격대를 한번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은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12,300원이면요. 충분히 매수가 위쪽에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일단 14,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14,000원을 목표 주가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네. 네, 18,500원에 15%요. 18,500원에 15% 갖고 계세요. 네. 자, 이 종목은 혹시 지난번에 저하고도 통화를 하셨던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때 한 네. 30% 들고 있었는데, 네. 그때 올라가면 절반으로 올라라 하셨잖아요. 예. 네, 일단 절반으로는 줄여놓긴 했는데, 네. 줄여놓고 이게 또 빠지더라고요. 네. 일단 줄인 거에는 만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주가를 또 하락하다 보니까 좀 고심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일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이 후공정 종목들도 참 많은데, ENF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호재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런 뉴스를 기다리셔야 돼요. ENF 테크놀로지, LCD 공정이 늘어나고 있다.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요, 이제 중국에 새롭게 진출을 해왔잖아요. 알고 계셨나요? 네. 네. 중국에 이제 공장을 늘렸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중국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한 차례 정도 더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가격대로 본다면은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15,000원 선과 2만원 선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가격대가 지금 박스권처럼 지켜지고 있지만, 일단 국내 시장에서 평가를 본다면은 거의 이제는 이 가격대에 적응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키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선은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15,000원대 간신히 이제 조금은 확인되어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다중바닥을 만들었던 자리이고 추세가 새롭게 바뀐 구간이잖아요. 일단은 이 가격대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17,000원대, 18,000원대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한다, 그러면 좀 실망 매물이 같이 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일전에 한 번은 매수가 도달 또 어느 정도 좀 일부 올라와서 절반을 정리하셨다면요. 이번에는 좀 더 이 종목을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좀 줄여나가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종목이 선택이 나쁘진 않았지만 시기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두고 보자 시기의 시기였기 때문에요. 요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기업은 나쁘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두고 보자 시기에서 중국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기간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지금 투자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올라왔을 때는 정리하시는 관점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15,000원대가 지켜지는지 여부를 더 기다려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요. 네. 한 15,000원대 지켜지면은 한 번 더 비중 좀 더 실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지켜지면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가지고 왔을 때는 18,000원까지 쉽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빠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차라리 그 투자금을 다른 때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비중을 다시 한번 늘리지 마세요. 만약에 이것이 박스권 형태가 아니라, 추세가 하락 추세의 과정이라고 하면은 또 새롭게 물량이 잡혀버리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이 종목을 낙관할 자리는 아니니까, 이 자리가 지켜졌을 때 반등 나오지면 그냥 정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2시 56분.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예상체계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는요, 전거래보다 0.39% 정도 내린 1838.23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확인했던 그 시점보다는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역대 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결국은 기관과의 지금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들은 매수 매도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기관들 쪽에서는 2,581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2,574억 원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줄다리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신 쪽에서도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어떤 압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전거래보다 0.7% 정도 하락이네요. 현재 112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다가 결국은 하락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한국전력은 1.7%까지 오늘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 현재 5만 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대차와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모비스는요,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각각 0.3% 그리고 0.6%, 0.4%대 1% 미만의 반등, 소폭의 반등으로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현재 0.3%대 상승 중이고요. 정거래보다는 1,500원 정도 오른 모습이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1.7%대 하락, 그리고 네이버, 삼성생명까지 각각 3% 그리고 2%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화학은요, 2.8%대 반등. 우리가 전에 확인했을 때보다는 상승폭이 조금이나마 둔화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예상체계 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장후반 때까지 이제 흐름들을 좀 지켜주는 양상이 좀 보여졌는데요. 일단 예상체계 지수는 665포인트대 머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67% 정도 하락한 추이고요.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중 이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렸던 것이 외국인 주체였는데요. 오늘은 한 방향 매수에 대한 방향성은 보여줬지만은 큰 대량의 매수세는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플러스 19억 매수고요. 기간은 마이너스 254억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장후반 때까지 계속해서 강보합권 이상에서 머물렀던 셀트리온 예상체결 지수도 11만 2,500원대 강보합권에서 머물 모습이고요. 그 밖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랭킹에서는 모두 다 하락세의 모습으로 마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일부 반등이 좀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끌었었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하고 장중 조정세에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장의 반등에 또 한편으로는 좀 주역이 되었던 것이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 되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컴투스가 4% 이상의 상승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로엔과 컴투스, 기술적인 수혜와 새로운 신작에 대한 기대감, 또 새로운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모멘텀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컨텐츠들 새롭게 시장이 반등되었을 때 또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체적인 시장의 조감보다는 개별적으로 주목을 풀어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1일 목요일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참 오늘도 역시 힘든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정말 기대감을 좀 크게 심어줬다가 이 기대감에서 실망으로 다시 한번 바뀌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늘 역시 또 피곤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장도 역시 마감이 되었고요.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상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감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26% 정도 내린 모습이네요. 1840.58포인트에 오늘 거래가 결국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동시호가에서도 뭐 예상치 뉴스를 확인해 봤겠지만 오늘 뭐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때문에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다시 한번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56% 하락한 665.91포인트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가운데서 수급까지 좀 불안한 감이 겹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 역시도 장 초반부터는 강하게 상승으로 뻗어 올리다가 장중에 낙폭을 좀 크게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지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모습입니다. 외국계 자금들은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자금 유입은 조금씩이나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소형주 쪽으로의 그 매수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두산그룹주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 두산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장중에 나타났었다가 장 종가 부근까지 봤을 때는 윗꼬리를 좀 강하게 무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쪽에서의 이슈였는데요. 사실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위기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업 부분을 좀 매각을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얼마 전인가요? 두산인프라코어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급락이 나오는 그 이슈 자체로 봤을 때는 매각이 제대로 진행이 어렵다라는 어떤 이슈.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루머가 될지 아니면 루머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았지만, 그 시점에는 루머라고 이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두산그룹 쪽에서는, 빠르게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업부 매각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오는, 날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강하게 위쪽으로 뻗어 올리다가 결국은 윗꼬리를 좀 물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우리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JCN 시스템입니다. 자, JCN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제 옆에 계신 이광배 대표님께서도 JCN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상한가에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한 만큼 추가적인 어떤 신고가를 또 경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동안 좀 오랫동안 횡보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는 6,500원 정도 부근대가 좀 막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기록을 한 이유, 바로 이제 지난해 국내 드론 판매가 급증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죠. 바로 완구 전문물 아이토이즈 쪽에서 이 판매량이 지난해 그 전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5배 정도가 증가했다는 얘기. 결국은 드론 쪽이 단순한 테마가 아닌 실질적인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대감을 모아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65,500원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장 같은 경우에 갭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 반등, 신고가도 역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컴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가 현재 오늘 종가로 4.5%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에 횡보 흐름이 나왔어요. 사실 컴투스 하면은 정말 2014년도인가요? 정말 대박을 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 추가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서머너즈 워의 매출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역시 신작 게임의 어떤 진출 모멘텀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신작 게임 원더 택틱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던, 그리고 기대를 했던 게임이니만큼, 초반에 이제 그 신작이 발표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흥행 기대감을 끌어안고 지금 주가가 달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원더 택틱스라는 게임 자체가 어쩌면 컴투스 쪽에서 가장 또 핵심적으로 이번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임이니만큼 역시 추가적인 어떤 실적 개선에 큰 이바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도 한번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당연히 끌고 가는 전략이 좀 분명히 맞겠고요. 오랜 기간 동안의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렸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15만원 정도 자리를 1차 목표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자리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전 신고가 자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종목 3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시 한번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를 다시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4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3번 정밀전자. 3번 정밀전자. 예. 자, 이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한 7,700원 정도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 한 30% 좀 안 돼요. 25%, 30% 정도. 네. 자,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채도 별로 없고. 네. 그 다음에 매년 흑자를 이루고. 네. 그 다음에 보안 홍채, 그거에 관련 심수련도 있다고 들어서 한 작년 네. 9월 정도에 네.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전망하고. 예. 어떤 그런 걸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3번 네. 정밀화학은 좀 잠재력이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시잖아요. 네네. 사실 그 이야기가 언제 발휘될지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시간을 두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기약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네. 대신에 시장에서 크게 어려움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주가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 보시면은 크게 밀려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올라와 본 적도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등락폭이 작지는 않기 때문에 박스권 형태로 대응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다 생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7,700원대 이 가격대 매수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종목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은, 오늘 거래량이 7,000원대에서 4,700주 정도, 그러니까 하루 일 거래량이 크게 유입되지 못하고 있어요. 사고 파는 총 횟수도 작을 것이고요. 거래량 자체가 4,700주이기 때문에 분봉을 보시면은 분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들이 많이 보이시죠? 네네. 오늘 하루 일과가 이 구간 아닌데 매매 점들이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매매 건수도 적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자,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된다라면요.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게 무관심이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기도 하고 하다못해 아무리 실적이 좋고 또 요 근래에는 배당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만큼 적자를 내본 적도 없고 다만 이제 사업성에 대해서 줄이고 늘리고의 이 캐파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3번 정밀화학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려면요. 하고 있는 사업이 오디오 사업이잖아요. 네네. 오디오 사업이 차량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활로가 생긴다면 그렇게 일이 생긴다면 이 종목은 아마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면 저는 아직은 이 종목을 크게 관심권에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매매는 쉬울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박스권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 흑자지만 크게 실적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만고만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실적에 만족하면서 배당도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크게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로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장기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량 쪽에 오디오가 사실은 이 삼성의 IT 기술이 차량 쪽에 접목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스마트 기기와 또 다른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오디오 시스템, 차량 쪽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을 해본다면은 삼본 정밀화학도 이런 오디오에 대한 그것들이 차량 쪽으로 접목할 수 있는 뭐 길이 있다면, 그런 소식이 있다면 저는 이 종목을 바라볼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뭐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투자자라면 이 종목을 크게 관심권에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외 주식이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하나 더 물론 이제 물어봐도 돼요? 매매는 쉬울 수 있으니까요. 뭐 손실까지 확정 짓기보다는 기다림이 좀 있으셨다가 뭐 매수가나 아니면 또 소폭의 뭐 짧은 수익이라도 만족하시는 결과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일단은 시간상 뭐 다른 분들도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음에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실리콘웍스고요. 네. 33,100원에 내주면 거고 30%요. 30%요? 예. 자, 실리콘웍스를, 너무 흘러내려가지고요. 네. 이게 본처까지 갈 수 있는 저기를 가져가도 되나 좀 알려주세요. 실리콘웍스 참 작년에만 해도 정말 잘 나가던 기업이었는데, 그죠? 근데 주가가 예. 너무나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실리콘웍스가 작년에 잘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실리콘웍스가 LG그룹으로 인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 나서 주가가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버님 혹시 SK하이닉스 아시죠? 예. SK하이닉스 주가를 잠깐 보게 되면요. 예.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대표적인 그 반도체 업체가 SK하이닉스예요. 예. 그리고 지금 실리콘웍스의 경우에는 지금 LG그룹 쪽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리콘웍스를 인수한 거거든요. 예. 이 기업이 이제 그 반도체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갖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해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죽어 있어요. 예. 이때 올라갔던 건 결국은 그 LG 그룹으로 편입이 됐다는 그 인수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결국은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몇 프로 흑자 났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좋았죠. 근데 4분기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된 거 확인하셨죠? 그때 반도체 쪽에서도 실적이 저하됐습니다. 그죠? 스마트폰하고 반도체 쪽 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뭐 상반기 그때가 아니고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도 한번 주가 볼게요. 하이닉스 경우에도 지금 상반기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하면서 주가가 밀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로 본다면 지금 역시 실리콘웍스의 경우에도 지금 뭐 삼성전자를 끼고 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LG를 이제 끼고 가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슈를 받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지금보다는 더 하락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반등에 대한 어떤 예상 가격대를 한번 설정을 해본다면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이 자리는 한번 깨고 내려왔어요.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의 가격대가 31,300원 정도 가격대인데, 이때는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거의 반등 자리 구간이에요, 일단.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내려갈 경우에는 이 하락폭이 좀 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7,000원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3만 원대잖아요. 네. 3만 3천 원대 가격대면은 그때까지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 주게 된다면 3만 2천 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차라리 3만 2천 원 가격대까지 한번 올라오면은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세요. 왜냐면 반도체에 지금 업황이 주목을 받는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다음 주에도 기술적 반등을 주면은 그렇죠. 그렇게 네, 3만 2천 원 정도 자리에서는 차라리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32,000원대요. 네. 안 그러면은 주가가 더 빠지면 27,000원까지 또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지면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등 나왔을 때 그때 그냥 차라리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계속 빠졌어요. 자, 오늘 자리는 좀 멈추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저점을 한 번은 찍어줄 것 같아요. 지금 저점을 네. 한번 찍고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 네. 있을 수 있다요. 네, 그런 자리가 지금 왔기 때문에 32,000원 정도,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점을 궁금하신가요? 저 포스코 신청했는데요. 네, 자, 매수가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뭐 100%인가? 100% 다 갖고 계신데, 얼마에 갖고 계세요? 100주요. 100주 갖고 계신데, 지금 현재 포스코가 15만 6천 원이에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에 갖고 계시죠? 평균 세 차례 걸려서 평균 35만 원 걸렸어요. 아, 네, 35만 원대 갖고 계세요. 예. 자, 이게 마음고생도 계속 좀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인정해서 어떻게 되려고? 일단은 100% 갖고 계셔갖고 더더욱 마음이 쓰이실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조금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종목 주식을 매일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사지 말라고요. 예, 뭐 자주 사지 말라고. 네, 팔지도 마시는데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주 들춰보시면은 더 마음이 속이 쓰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은 뭐 포스코가 어떻게 되고 있네,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제 반등 나올까,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 아직까지는 포스코가 올라올 만한 시장의 때가 아니에요. 올라온다 한들 35만 원대까지 상당수 이 기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반등 딱 찍고 이제부터 올라간다라고 목소리 키고 얘기하더라도 1년 동안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이맘때쯤 뭐 아니면 좀 기간을 뭐 좀 여유롭게 보셔가지고요.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투자를 더 해봐야 된다 생각하시고 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안타깝지만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끌려왔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락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장이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요. 포스코가 당장에 주목받을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시장에 주목받더라도 반등이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년여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고민이 더 깊으시다면은 한 차례 정도 더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시겠죠? 한 달 더 있다가? 예, 한 달 정도 있다가 예. 연락 한번 투자에 관련해서요,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오래 걸리셨지만은, 이 종목. 아주 없어져 볼 때는 않죠? 예, 망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포스코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건데,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 많으신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잠시 후에 공개 방송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역시 또 강연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이 황민영 멘토와 저 이강문 멘토가 경주 지역을 찾아갑니다. 자, 많은 분들 시장에 대한 고민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내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라잡이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꼭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참석하셔서 시장에 대한 해법을
또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